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개론 강의하는 신희정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개론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라는 것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과목일 텐데요. 그래서 이 과목 안에서는 사회복지에서 주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회복지라는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요구되는 그런 이제 개념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이 개론이라는 과목이 지금 뭐 처음에는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라는 것들을 하시기에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범위도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조금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걸 잘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을 하시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이 과목을 잘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강은 사회복지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개인의 행위와 더불어 살기 위한 행위라고 해서 이제 제목을 붙여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인간의 행위를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조금 나눠 본다라면은 이기적인 행위와 이타적인 행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유형해서 인간의 행위 유형, 이기적인 행위와 이타적인 행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기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은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속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의 어떤 행동 유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쟁이라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이라는 것, 이런 것들과 이제 더불어서 사실 이제 경쟁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인간 행위의 유형 중에는 지배와 복종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1등을 할 거고, 누군가는 이제 꼴등을 할 거고, 누구는 가지게 되는 거고, 누구는 갖지 못하게 되는 거고, 요런 이제 관계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관계가 조금 갭이 커진다라든지 아니면 고착화된다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고착이 되면서 지배 관계가 그 고착이 된다라든지 이런 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배 관계에서는 누구는 이제 그 지배하는 사람, 그 다음 누구는 이제 피지배해서 복종되는 사람, 이런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되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뭐 나쁜 것이다, 뭐 바람직하지 않다, 가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속성상 경쟁이라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속성인 거고, 이런 이제 그 경쟁이라는 데에서 누군가는 1등을 하고자 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안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한 결과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나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기적인 행위의 특성을 설명하는 인간 행위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에 반해서 조금 이제 다른 행동 유형을 찾아본다면은 이타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타적인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협동, 도움, 희생, 헌신 이런 이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행위 자체에는 사실 그 이기적인 행위에 반대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뭐 어떤 것들을 쟁취해야 되고 획득해야 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행위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서 자연적으로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속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속성이지만은 실제로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는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타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지 않기 위해서는 협동해야 되는 것이고 도움을 주고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희생이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이런 이제 가치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분이 이제 조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공동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들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것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이타적인 행위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 속성상 그 자본주의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이기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비해서 협동이나 뭐 도움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타적인 행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발적인 속성들이 있죠. 그리고 자발적인 속성이라는 것들이 기반이 돼야 훨씬 더 바람직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훨씬 더 쉽다, 용이하다, 수월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타적인 행위라는 것들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혹은 개개인에게 어떤 이제 노력이라는 것들이 요구되고 관심이라는 것들이 주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한 행위에서 이런 이제 이타적인 행위라는 것들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